평생을 오직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지요. 거울을 보면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어 있고 내 청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식이라는 이름 세 글자뿐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 내 옷 한 벌 사는 것을 망설이며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애지중지 키워낸 우리 자식들이 과연 여러분의 곁에서 마음 편히 머물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쏟았던 그 뜨겁고 헌신적인 사랑이 어느덧 자식에게는 숨이 막혀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게 만드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그 서글픈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잠시 빌려오고자 합니다. 스님께서는 일찍이 무소유를 말씀하시며 비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지는 것이라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내 자식만큼은 비워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이 소유하려 하고 더 강하게 내 품 안에 묶어두려 애를 씁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 사실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방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귀한 공간에 나의 욕심이나 기대를 채워넣지 않는 고도의 존중이며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자식이 자꾸만 멀어지는지 그 이유를 찾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평생을 다 바쳐 헌신했는데 왜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는지, 왜 명절만 되면 얼굴 보기도 힘들고 통화 한 번 하기가 이리도 어려운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뿐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은 여러분의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자식을 사랑했던 방식이 이제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자식에게 건넸던 말들이 과연 순수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내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기 위한 나만의 만족이었는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멈추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잠시 식히고 내가 그동안 자식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침범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간섭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은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놓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말년을 평온하게 그리고 자식과 다시금 아름다운 인연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려 했던 그 뼈아픈 과오를 이제는 씻어내고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온과 함께 새로운 지혜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천천히 걸어봅시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난 세월 흘려보냈을 그 노고와 눈물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텅 빈 가슴이 얼마나 시린지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자식이 어렸을 때는 공부를 안 해서 속을 썩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로 밤잠을 설치게 하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속을 태우고 계신 거겠지요. 여러분이 겪어온 그 수많은 밤과 낮, 그 고통의 시간들을 묵묵히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식의 밥상머리에서 잔소리를 퍼붓던 그날을 말입니다. 반찬 투정하는 자식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장을 보고 이 음식을 만들었는지 구구절절 읊어대던 그 서글픈 순간들 말입니다. 자식의 잘 나가는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뒤집혀서 우리 자식과 비교하며 왜 너는 저 친구만큼 하지 못하느냐며 닥달하던 그날들. 나는 너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너는 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조금도 몰라주느냐며 서운함을 쏟아내던 순간들. 그때 여러분은 정말로 자식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내 자식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잘 되길 바랐기에 그 간절함이 화가 되어 터져 나왔던 것임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자식에게 쓴소리를 내뱉고 나서 뒤돌아서면 속이 편하셨나요? 아마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식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무너져 내리고 밤새 잠을 못 이루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참고 넘어갈 걸 하며 자책하며 눈물 흘리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쁜 부모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사랑의 표현 방식을 배운 적이 없었고 자식과 나를 분리하는 법을 미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 오히려 날카로운 독이 되어 서로를 찌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자식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자식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갔을 때 자식은 본능적으로 여러분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는 사랑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그 고독감, 그 뼈저린 쓸쓸함은 결코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치열하게 살았고 너무나 깊게 사랑했기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고생하셨고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방식을 바꾸어 자식을 차매는 대신 자유롭게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와 함께 그 마음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은 바로 판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의 삶을 저울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자식은 왜 저런 직업을 택했을까? 저 자식의 배우자는 왜 저 모양일까? 저 자식은 왜 돈을 모으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생각은 반드시 말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칼이 되어 자식의 가슴을 깊게 찌릅니다. 부모의 판단은 곧 평가이고 평가는 자식에게는 인생의 심판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건네는 그 충고가 자식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불신과 간섭으로 들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셔야 합니다. 자식이 직장을 옮겼을 때 잘 알아보지 않고 선택했다고 다그치셨나요? 자식이 배우자와 다투었을 때 네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러느냐고 먼저 물으셨나요? 이런 말들은 사실 여러분이 자식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 과제를 안고 태어난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앞서가서 길을 닦아주려 해도 자식은 그 길로 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며 배우는 과정까지도 그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에 개입하여 판단하려 할 때 자식은 여러분을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점차 여러분 앞에서 입을 닫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나 훈계뿐이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말년의 고립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보러 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대화할 때마다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인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 그 부모만이 말년에도 자식의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판단하는 그 마음의 저울을 이제는 완전히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의 삶을 묵묵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역할입니다. 판단을 멈추는 순간, 자식과의 대화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입을 닫는 것이 답일까요? 맞습니다. 말년의 지혜는 바로 입을 닫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자식에게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디가 아프지는 않느냐, 밥은 잘 먹고 다니느냐, 저축은 하느냐 같은 걱정 어린 잔소리부터 튀어나올 것입니다. 이제 그 말들을 삼키십시오.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마음속으로 10가지 세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맞장구부터 치십시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네 생각이 그렇다면 엄마도 존중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3마디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에 대해 조언을 구하지 않는데 먼저 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잔소리가 사랑인 것을 알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을 짓누르는 압박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면 자식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잔소리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자식의 고민, 자식의 기쁨, 자식의 진심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시작입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자식과 통화할 때 절대 먼저 질문하지 않기. 자식이 묻기 전에는 어떤 충고도 하지 않기. 자식이 여러분을 찾을 때 그저 따뜻하게 웃으며 반겨주기. 여러분의 그 따뜻한 미소 하나가 100마디 잔소리보다 자식에게는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난과 판단이 아닌 수용과 격려의 말이 집안을 채울 때 비로소 자식은 집을 편안한 안식처로 느끼게 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입술을 굳게 닫고 귀를 활짝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말년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꿀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2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분 다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던 분들이었죠. 한 분은 A씨입니다. A씨는 자식이 30이 넘고 40이 되어도 밥을 굶을까봐 매일 전화를 걸어 직장 상사 욕을 하거나 자식의 배우자가 살림을 잘하는지 감시하듯 물었습니다. 자식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서운하다며 문자를 수십 통씩 보냈습니다. 결국 자식은 A씨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고 이제는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사이가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식이 배은망덕하다며 울분을 토하지만 사실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것은 A씨의 끊임없는 간섭이었습니다. 반면에 B씨는 달랐습니다. B씨는 자식이 성인이 된 후로는 자식의 삶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저 네가 선택한 길이라면 엄마는 끝까지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자식이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굳이 나서지 않고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대신 B 씨는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인생을 가꾸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이 먼저 B 씨에게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응원해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식의 삶을 온전히 자식의 것으로 남겨두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A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대리 만족하려 했고 B씨는 자식과는 별개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부모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A씨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B씨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관계가 A씨와 닮았다면 오늘 당장 B씨의 방식을 따라 하십시오. 자식의 삶에 개입하는 그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가꾸는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며 자식이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자식 또한 내가 잠시 인연으로 만나 길러낸 귀한 손님입니다. 인연은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의 법칙에 따라 올 때는 오고 갈 때는 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내 품 안에 꽁꽁 묶어두려 할수록 그 인연은 오히려 더 빨리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서 마음을 놓는 순간 자식과의 인연은 비로소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움이 곧 채움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비울 때 그 자리에 자식을 향한 진정한 존중과 응원이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 지켜볼 때 자식은 그 넓어진 공간에서 숨을 쉬고 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무관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믿고 놓아줄 때 자식은 비로소 나를 진정한 부모로서 존경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자 인생을 살아가며 터득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는 인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인연의 끈을 가늘고 길게 이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서로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가장 성숙한 형태입니다. 이제는 자식에게서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채우는데 집중하십시오. 내면이 충만한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따뜻한 마음과 평온한 눈빛으로 자식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가십시오. 오늘 이 길고 긴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정말 딱 3가지만 줄여보십시오. 자식에게 묻고 싶은 말, 자식에게 가르치고 싶은 말, 자식에게 요구하고 싶은 말, 이 3가지만 오늘 하루 참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말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자식 뒷바라지하며 헌신했던 그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노고를 스스로 인정하고 토닥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십시오. 참 애썼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자 라고 말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의 말년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말년을 책임지는 당당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떤 말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나요? 그 다짐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적어보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의 짐이 조금은 덜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이 자식에게 닿아 머지않아 여러분의 집안에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식의 그늘에서 벗어나 여러분만의 꽃을 피우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